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학원 간단하게 저 유튜브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여기 저희 소장님이 보시면은 뭐 일단 그 입시에 관한 서울대 정시 뭐 학생부 반영, 그다음에 뭐 일반고 이제 내신 경량, 중학교 내신 경량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대치동 입시와 내신 영어라는 카페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많이 있고 특히 대입 그 외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저희가 이제 여기 UD 보시면 여기 혹시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다 동탄국제고, 대전외고, 수원외고, 경기외고, 대원외고, 대원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여기 보시면 또 대원외고, 한영외고, 명도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경기외고, 저희 학원 다 외고입니다. 다 외고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통해서 다 대학을 갔습니다. 서울대 연구대 다 갔습니다. 다 외고입니다. 저희 학원 외고생들 그 스펙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다 들어간 학생들, 연고대, 뭐 지금 다 는 건 아니고 다 외고생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맞춰갖고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그런 커리어에 맞게끔 지금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오시면은 저희 여기 계신 자주 보시죠. 성재현 소장님이 외고 관련된 이런 컨설팅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지금 무료로 저희가 지금 입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저희 성재현 소장님께서 일단은 분류한 건데 외고를 봤을 때 1그룹이 서울대 수시 합격자 30명 이상인 대원외고. 대원은 역시 원탑입니다. 제가 봐도 서울시에서 일단 보게 되면은 대원외고가 확실히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외고를 가겠다라고 어떤 좀 딱 장기적 준비하는 친구 대다수가 대원외고가 많고 그다음에 명덕, 대일, 한영 이렇게 작년도에 명덕, 대일이 이제 한영보다 좀 잘 나온 케이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권에 사실 경기외고가 되게 좋았는데 좀 약간 경기외고가 좀 몰락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작년도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대원외고가 2020년도에 서울대 수시 정시 합숙 58명에서 41명으로 좀 약간 많이 떨어졌죠. 대원외고가 정시도 2019, 20년에 정시 합격 20명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일단 좀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많이 줄었죠. 그 정시가 외고가 약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 확대가 되는 이런 입장에서 외고를 가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시 학습도 지금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쟁률입니다. 최근 6년간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점점 떨어지고 있죠. 사실 보면은 대원외고 같은 경우도 2017년 1.5, 2018 1.56, 2002 2.56에서 2.4, 1.13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영외고 1.03. 한영외고 작년도 중고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었어요. 1대1이어서 그냥 다 올 합격시켰습니다. 좀 경쟁률은 올해도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좀 같이 보고 싶은 건 어머님들 일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경기고 갈까요? 단대고 갈까요? 외고 갈까요? 이런 고민 하시는데 잠깐 보시면 경기고 같은 경우는 졸업생이 427명인데 실제로 대학 간 친구들은 227명, 즉 4년제 간 케이스가 53.2%, 숙명 45.9%. 그러니까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재수하러 갔거나 이런 가능성이 이랬을 가능성이 크겠죠. 진선 40%, 단대고 47%, 중동 43%, 휘문이 35%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외고를 보게 되면 외고는 일단 대학 진학률 74.1%. 강남 일반고보다 좀 높고 한영 69.2%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일반고는 강남 일반고는 일단 정시 실적이 이제 압도적인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모여 있지만 그 힘은 약간 재수생의 힘이 강하고 입시가 좀 더 길 수가 있다. 특목고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고도 65% 정도, 명덕 69.2%.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에 찾아보시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앞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준비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 학습 관련된 부분이죠. 어떻게 외고 영어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원에 앞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어머님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 여기도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 탑
예, 8가지인데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외고생들은 수학을 못해도 영어만 잘하면 외고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학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 첫 번째는 일단 수학이 어렵습니다. 수학을 잘 못하면은 내신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내신 공부 너무 힘들고요. 그다음에 수학이 안 되면 이제는 좋은 대학 가기 힘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시가 40%가 되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특기자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어학으로 옛날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예, 아주 한 뭐 굉장히 오래전 뭐 7, 8년 이럴 때는 토플 7, 8년 전 이럴 때만 해도 토플 118, 뭐 탭스 뭐 959 이렇게 되면 뭐 연고대 가는 건 너무 쉬웠습니다. 더 예전에 보게 되면 서울대가 토플 탭스 다 받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받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기자가 많던 시기에는 예전에는 특기자가 어떻게 있었죠? 뭐 연대, 예, 고대, 그리고 한양대, 뭐 외대, 경희대에 있을 때는 진짜 한양대는 특히 뭐죠? 1단계가 영어 에세이, 2단계가 영어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신이 별로 안 좋아도 영어만 잘하면 다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 6특이라 그래갖고 특기자만 6개 쓰고 수능 안 해도 됐습니다만 작년을 기점으로 고대가 이제 없어지고 한양대도 없어졌습니다. 외대 이미 재작년, 경희대 다 없어져서 특기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고 학생은 고3이 되면은 다 수능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좀 치명타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을 가실 때는 수학 공부를 잘 해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정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고가 현재 정시 합격생이 굉장히 줄었죠. 아까 이제 대원을 20명대를 유지하다가 좀 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두 자리로 이제 떨어진 10명대로 떨어진 케이스인데 수학을 잘 하셔야만 이제 수능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 된다. 예. 수학을 못해도 가던 시기는 이런 특기자가 받쳐주던 시기. 그래서 이때는 예전에는 수능을 안 보고 여기서 끝내려는 애들이 많았어요. 예, 여기서 진짜 예,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특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지금 이제 올해 고2들 이 친구들 완전 수능이고요. 이제 올해 고3들도 거의 수능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고를 가시더라도 이제 수능을 이제 배제한 상태에서의 어떤 입시는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아셔야 될 거고 당연히 수학을 잘 하셔야 되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다른 건 잘해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겠고 그다음 토플 탭스를 놓고 말하기를 잘하면 외고 상위권대에 갈 수 있다. 예전엔 이게 있으면 유리했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부에 이제 기재할 수 있는 활동의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이제 뭐 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지고 이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상위권 대학의 목표가 어디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이거보다는 뭐 내신을 잘 따야 된다. 일단 내신을 잘 따야 된다. 공인어학보다는 내신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고 그러면 그 외고 가서 공인어학 점수가 높은 친구들 내신 잘 나오냐?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일단은 기본기를 좀 탄탄한 친구들, 기본기 탄탄한 친구들, 그 다음에 인문사회 전반에 대한 독서가 좀 탄탄한 친구들이 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목은 매지 마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탭스를 가르치긴 하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IB를 말씀드린 겁니다. 책을 많이 읽고 인문학 전반에 대한 사고를 깊게 하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저도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탭스를 많이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탭스만으로는 안 돼요. 토플만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서 요소로서 IB를 하고 저학년들은 가능하면 IB를 해라 이렇게. 예. 자 블라인드 처리 어느 학교인지 모르니까 또 생기부 기재 항목도 축소되니까 외국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냐. 작년도 그를 보게 되면 수시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불리함은 없었습니다. 자 이유는 이미 이렇게 뭐죠? 그 항목을 읽다 보면 세부 특기 사항이든 뭐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아 얘가 외국어구나. 뭐 외국어 단위수라든가 뭐 그다음 외국어 단위수가 굉장히 높아. 그다음에 영어 단위수 7단위, 8단위 이러면 아 외국어구나라고 딱 드러나. 심형독 뭐 심화 영화 있고 아 그럼 외국어구나 그런 게 딱 파악이 되죠. 이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더라도 외고는 크게 예, 그 불리한 없었다. 예. 강남일본고 외고보다 유리하다.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고 예. 예.
만약에 이제 내신을 외고에서 어느 정도 딴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시에서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수시에. 예, 수시에서 특히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UD는 경쟁률이 4점대고요. 예. 별로 높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외고에서 작년에 대원외고 5점까지 일단 쓰긴 썼어요. 1단계 5점까지 썼습니다. 예. 그냥 유리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외고가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강남일반고 어떻게 보면은 외고보다도 내신 따기 쉬운 경우일 수 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잘 삼각형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시게 돼.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정시가 대세이기 때문에 수학을 못해 외고 간다는 잘못된 생각이고 아주 잘하지는 않도록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내신이 받쳐주지 못하면 영어 고득점 디베이트도 의미가 없다. 토플 탭스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완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예, 완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뭐 토플 아니면 뭐 외고 가면 죽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토플 점수 꼭 따야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없어도 가서 잘하는 친구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으니까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고 이런 친구들 되게 유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네. 네, 크게 불리한 점이 없었고 예, 그거는 예. 이과생하고 붙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무조건 외고에 가는 게 절대적으로 입시에 좋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긴 좀 힘든 부분이 없죠. 예. 본인의 상황, 객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기자가 없어지니까 외고가 유리한 점은 하나도 없다.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상위권들이 이제 영어 말하기가 자, 예를 들어 대원외고에서 내가 3점 초야, 3.2 나오고 영어 말도 잘, 이런 친구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예. 제가 연대 그 UD 합격 자들을 많이 제가 컨설팅을 합니다. 제가 외고 고3 컨설팅을 하는데 뭐 이 정도면 그냥 무조건 합격이에요. 어소옵션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붙습니다. 예. 이 정도 내신이 된다면 유리한 부분이 있죠. 예. 근데 내신이 만약에 뭐 6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때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4점이 넘어가면은 예전 같은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일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외고 가는 학생들 수준이 떨어져서 외고에 가면 내신 받기 쉽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여전히 상위권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뭐 경쟁률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별로 앉지 않겠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지금 수업을 해보고 지금 저 대원외고하고 한영외고 내신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수한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위권은 여전히 탄탄해요. 다만 그 층이 예전보다 조금 약해지고 스펙트럼이 조금 더 이제 좀 뭐죠? 예. 좀 넓어졌다. 이런 차이인 것이 상위권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탭스보다 토플이 외고 공부 유리하면 토플 점 높은 외고 가기 유리하다. 공인어학 점수는 그 뭐죠? 외고 입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탭스 가르치지만 토플 탭스를 못 한다고 외고가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년에 대원 이제 1등급 하는 친구들을 제가 1년 동안 좀 압도적인 1등급입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서 이제 거의 서울대권이에요. 이제 아마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문화할 겁니다. 그런 친구를 보면 느낀 거는 일단 책을 많이 읽어라. 예.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든가 타임즈 같은 것도 많이 읽으시고 소설도 많이 읽으시고 예. 그런 친구들. 예. 그다음 라이팅을 좀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성문 종합 영어 같은 이제 깊이 있는 고전 텍스트들을 많이 좀 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토플하고 탭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깊이 있는 텍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툴인 것이지 그걸로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좀 연마하고 그러는 그런 도구로서 의미가 유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뭐 토플 탭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점수 준비보다는 나는 긴 지문을 읽는 게 약하다. 그런 거 토플을 하면서 긴 지문 읽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문법 어휘가 좀 약하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탭스를 하시면서 어떤 기본기를 닦으시면 좋으시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맞게끔 활용하시는 거지. 토플이면 다 되고 탭스면 다 이건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작년도 이제 그 대원에서 이제 1등급 하는 친구 몇 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후배들이 대원외고 들어온다면 내신을 위해서 뭘 공부하라고 얘기하겠니? 그러니까 얘들 하는 얘기는 뭐 저한테 배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탭스 문법과 탭스 어휘에 강독을 좀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서 올려주시면 아이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탭스 문법 어휘를 탄탄히 하는 그 기반 위에 강독을 좀 다양한 텍스트를 좀 많이 읽혀서 오면은 저희 학교에 적응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 생각이 되고요.
특기자 전형이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으니까 끝장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인데 여전히 그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UIC라고 하죠. 여기서 특기자 전형을 114명을 뽑고 있습니다. 114명. 그러니까 총 이제 한 뭐 공학까지 해서 이 125명인데 보통 한 500명 정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1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내 학생들끼리만 경쟁합니다. 일반고 학생들도 오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건 유효합니다. 영어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대원이 5점까지 여기를 썼습니다. 일반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일반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외고에서는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4년 전인가 그때 7등급까지 써서 합격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머님들 좀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희 재혼생 어머님들 이제 외고 쪽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상담하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좀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2016년에 제가 맡았던 학생인데, 얘가 내신이 4.8, 4.7, 4.4예요. 4점 중후반입니다. 근데 이 친구 어딜 갔냐면 연대 UD, 연대 국접, 고대 국접 뭐 다 갔습니다. 활동도 되게 많았죠. 굉장히 많았던 학생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됐어요. 2016년은. 근데 지금 이제 5년이 지난 지금은 이 내신으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뭐 지원은 하겠으나 합격을 보장할 수 없고 그때는 이제 보장이 됐던 거죠. 고대 국제학부가 이때는 특기자 면접, 특기자. 또 영어 면접, 고대도 영어 면접을 했습니다. 연고대 국제학부는 다 영어 면접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어요. 사라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좀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된다? 고3이 되면 수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하시면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수능을 염두에 두시고서 외고를 가야 된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뀐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능을 잘 하시는 진짜 수능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외고를 가면 연대를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특기자 어차피 특기자 써야 되는데 특기자 영어 면접에 나오는 지문은 이런 지문이 나와요. 제가 아까 서두에 IB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IB입니다. IB 형태 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The Idols of Cave, 동굴의 오상. 이거 뭐죠? 베이컨의 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에 대한 그런 거였고, 이거 2016년에 도스토옙스키 글이었죠.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막상 자유를 주면 인간은 자유 노예가 된다. 여기 뭐라고 나왔죠? 그래서 자유 역설적 측면 영어로 논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플이나 탭스 고득점자라고 그러니까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인문학 하라는 얘기입니다. IB는 일단 철학이랑 문학 중심이기 때문에 외고에 가서 일단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영어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제가 IB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고3이 돼서 이런 걸 풀려면은 저학년 때, 중학교 때 이런 걸 깊이 있는 문학 철학 학습을 하고 가셔야 되고, 실제로 지금 내신에도 나오는 텍스트들이 일반고와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텍스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한영이 이번에 그런 걸 준 거예요. 한영에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낭만주시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그 소설 그걸 주고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예전에 대율례고도 뭐냐면 17세기 존 더넷 씨하고 20세기 롱펠로우 씨를 비교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좀 비교하는. 그래서 인문사회 철학 전반에 대해서 일단 영어로 된 텍스트들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점수 위주로의 그런 학습은 좀 얄팍한 어떤 학습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만 그냥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영어의 어떤 실력을 쌓는 그런 도구로서의 의미로서는 공인어학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시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외고 준비생을 위한 영어 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어휘 강독이 되게 중요해요. 대원 한영 가는 친구들 어휘 강독 되게 중요하고, 올해 한영예고 2021년도 한영예고 변화를 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한영예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문법 나옵니다. 다시 한 말씀, 문법이 지금 세게 나옵니다. 한영외고가. 그러니까 문법 되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수능 쪽으로 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능 쪽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문법을 잘하셔야 되고, 대원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문법을 굉장히 잘하셔야만 됩니다. 이제 문법하고 어휘를 좀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덕이와 대일은 원래 이제 문법이 좀 원래 센 학교들이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외고 들어가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예, 지금 막 들어간 1학년 학생들이 내신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을까요? 이 문법, 독해, 어휘, 청취 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가장 힘들까요? 친구들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예, 어휘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어휘. 예. 그래서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휘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이 나왔네요. 예. 예, 문법도 뭡니다. 어휘 양이 좀 많고 선생님들이 대원하고 한영을 딱 보게 되면은 대원이 텍스트가 좀 더 쉬워요. 한영보다. 예. 예, 한영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더 주는 편입니다만 대원하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굉장히 깊이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예. IB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면 늦을까요? 예, 작년도에도 일단 3학년 2학기는 저희가 사실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9월, 10월 내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뭐 하죠?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죠. 그러다가 12월 가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근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5년을 다녀서 뭐 외고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다녀서 5년.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IB하고 토플을 또 마무리를 저한테 탭스를 듣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들어가기 전에 IB는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해서 들어보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대원, 한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조금 좀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공통된 부분은 강독. 텍스트를 좋은 텍스트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 제가 IB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방학 때 같은 성문종합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2학년들 특목 자사고반 제가 성문종합을 해요. 성문종합 영어 장문 독해를 하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제가 했죠. 성문종합을. 예. 근데 다행히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좀 응원해 주셔서 성문종합 영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문종합 영어가 이제 좋은 게 제가 그 겨울에 고급 독해라고 있습니다. 고급 독해. 나중에 외고 합격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수업 들어오시면 이제 각 학교 랭커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일외고에서 대일외고 정교권, 그 다음에 한영외고에서 이제 전교권이 왔는데 굉장히 잘해요. 이 친구 1등급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게 성문종합 영어 장문 독해를 하면서 같이 한 달 했는데 저한테 중학교 때부터 듣던 친구죠.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쌤, 저 한영외고는 성문종합 영어처럼 이렇게 강독을 이렇게 깊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성문종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강독이라 하는 거는 좀 고전 있지 않습니까? 고전 아까 그 UD 연세대 언더우드 나오는 그런 것처럼 고전 강독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원 어휘는 어느 수준인가요? 대원 어휘는 일단 탭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플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예. 토플까지 하시더라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완벽하게 하시려면 탭스까지 해놓으시면 좋고요. 예. 작년도 이제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외고를 가시게 되면 극상위권들은 학원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서 들을 게 없어요. 일단은 예,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얘네들은 워낙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별로 학원 가서 별로 들을 게 없어요. 별로 들을 게 없고 얘네 자기가 공부합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거는 어휘를 좀 깊이 있게 해주길 원합니다. 예. 지금 대원외고 이제 3학년 되나요? 2학년, 예, 3학년 되죠. 굉장히 좀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저한테 수업을 듣고 내신 때도 어휘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극상위권들은 뭐냐면 어휘에서 승부가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탭스 어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항상 탭스를 듣고 예, 내신하고 탭스하고 이렇게 예,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토플 어휘를 하시면 좋고 토플보다 그 위에 탭스 어휘까지 해놓으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다. 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법 어휘 탭스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탭스 그런 부분은. 예. 그다음에 독해는 토플 독해가 대원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 그래서 토플이나 탭스 이렇게 딱 짜게지지 마시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가능하면은 좀 깊이는 문학 철학을 좀 많이 읽으라는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텍스트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딩을 하실 때는 토플 탭스 리딩. 네. 토플 탭스 리딩은 물론 잡지, 테드, 입문 서적이 필요하죠. IB 하셔야 되고 SAT, GRE까지. 제가 대원외고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을 해보니까 SAT를 풀릴 때는 거의 다 맞춰요. GRE는 5명이 있는데 한 명이 한 패스에 완전 퍼펙하게 나옵니다. 예, 물론 이 친구는 이제 해외 살다 온 친구인데 완벽하게 나옵니다. 완벽하게. 예.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떤 거냐면 1등급들이 제가 매년 애들 체크를 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대원 친구들은 일단 토플은 뭐 기본적 토플 탭스는 뭐 워낙 편하게 하고 그건 변별이 안 되고요. 이 정도 가야 변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가. 예. 수능 킬러 문항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고 재원 재학생들도 좋아하는 게 수능의 킬러 문항입니다. 즉 뭐냐면 빈칸 추론, 또 뭐 있죠? 속어, 삽입, 순서 문제. 요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중학교 3학년들, 지금 중학교 3학년 특목 자사고반에서 요걸 저도 지금 같이 끼워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고 지원하는 자의 독해, 이 단어가 왜였는지, 모든, 제가 하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외고 내신 하게 되면 모든 문장에 쓰여 있는 근거를 예, 규명해내야 됩니다. 이 단어가 왜 왔는지, 이 단어가 왜 왔고, 이 단어를 통해서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걸 다 규명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를 하실 때 그냥 독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독해를 하시면 안 되고, 네, 전체 주제와의 연관성을, 예, 이 한 문장 주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체를 보면서 독해를 하셔야 되고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감으로 푸는 독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좀 겁먹던 애들 많아요. 보면 뭐 어릴 적부터 저 이런 학원만 다녔고 뭐 이런 학원만 다녔고 이런 친구들이 가서 작살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 중학교 1학년들 중에서 외고 가겠다 친구들 1학년 학생 반드시 성문종합영어 반드시 하고 일단은 3학년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문종합영어를 보십시오. 혹시 이제 빠르신 분들은 캐치해내시던데, 아까 연세대학교 UD 문제, 영어 인터뷰 문제 나온 거, 베이컨 글이라든가 도스토옙스키 글 나온 게 뭐하고 비슷했죠? 보시면은 예, 어머님들 예리하시긴 해요. 보니까 성문종합영어 작문독해하고 똑같습니다. 네, 성문종합. 그러면 왜 대학이 외고생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고전 텍스트를 자기의 시각으로 크리티컬하게 볼 수 있는 학생들 뽑겠다. 이게 일단은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고전, 인문사회 철학적인 텍스트를 줬을 때 자기 시각으로서 그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를 뽑겠다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전 텍스트 학습 저학년 때는 성문종합영어를 반드시 하고 일단 올라와라. 예. 그리고 아이들이 약한 게 뭐냐면 구문이 약해, 우리 애들이. 그래서 성문종합 구문하고 그걸 반드시 하고 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가 지금 저희 중학교 2학년 학생 특목 자사반 아이들 하면서 제가 좀 굉장히 좀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성문종합을 중1 말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저도 걱정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예, 성문종합 전과 후가 아이들이 완전 다른 아이들이에요. 예. 저희 아이들의 가능성이라는 건 정말 무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원래 중학교 3학년들 하던 수준 걸 제가 지금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최고 학생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참 무서운 책인 것 같아요. 성문종합이.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야, 성문종합이 참 무서운 책이구나. 예, 예. 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으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좀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읽으면 생각하는 독해를 좀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넘어가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대원외고 내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원외고는 이제 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꿈꾸는 학교죠. 예. 모두가 이제 대원외고를 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대원외고의 내신이 이제 어떠하냐. 아까도 여기 질문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대원외고는 일단 예, 뭐 다 합니다. 예, 다 있습니다. 대원 신명회도 같이 하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외고 이제 뭐 첫째 보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뭐 연계 에 나올 수가 있고 변형도 나오고 그다음 비연계가 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1 말 중2 때 하셔야 돼요.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예전에 외고 갈 때는 제가 예전에 대원 중국과 애들이었죠. 이제 워낙 2014년 5년이었나요? 대원 내신 할 때 애들한테 제가 성문종합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로 없는 책을 주겠다고 했는데 책을 몇 명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까맣더라고요.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너 언제 봤니? 그러니까 중2 때 봤더라고요. 목동의 신목중학인가요? 하여튼 걔네들인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중2 정도의 성문종합은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성문종합을 트라이 해보시는 게 낫고요. 예. 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성문종합이랑 깊이 있는 영어가 많이 사라진 게 대치동입니다.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찌됐건 간에 성문종합 영어 반드시 하시고 올라오시고 성문종합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성문종합의 특징은 뭐냐 아이들 교육적 효과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 보는 글이 많거든요. 예. 체스터턴 글을 보게 되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이제 페이브먼트, 보도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밟고 갈 수 없게 되었다라든가 그런 의미. 돈인가 여섯 번째 감각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애들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문명에 대해서도. 예. 과학기술이 과연 인간에게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글이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자, 대원외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외고 내신은 대원은 좀 약간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대원외고는 이렇게 됩니다. 자, 대원에 오는 친구들은 해외 거주 학생들도 있고요. 다시 한번 해외 거주 학생들도 있고 국내파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원외고 1등급 하는 친구들, 1등급 하는 친구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정말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국제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이게 한 축이고, 세컨 축은 뭐냐면 해외 거주는 없으나 이 친구는 국내파면서 뭐죠? 국내파면서 뭐가 세다? 논리가 세, 논리 구조가. 대원외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를 굉장히 좀 깊게 보는 게 대원외고입니다. 논리가 세요, 논리가. 예? 논리가 세야 되는 거예요. 대원외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영보다 텍스트도 쉽다. 리딩 엑스퍼트 2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근데 이제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텍스트가 쉽다는 건 뭘 물어볼까요? 얼마나 꼼꼼하게 봤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깊이 있게 확장할 수 있느냐. 어휘로 확장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 얼마나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뭐냐면 기본적 영어적인 능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깊이 있게, 깊이 논리가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영어를 워낙 잘하는 이 두 부류가 돼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해외에 거주했던 친구들은 비연계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길 원하고 그럼 압도적 유리하죠. 그러니까 심영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심영이는 사실 1등급 하는 친구들은 공부 안 합니다.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죠. 예? 예. 거기는 리스닝이 나오니까 토플 리스닝 같은 경우도 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두 부류 중에 이제 두 부류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해외 거주 친구 같은 경우는 안 배운 게 많이 나오길 원하고 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외 거주가 아닌 경우는 좀 성실한 편이 꼼꼼하게 보는 게 좀 돼 있으니까 배운 데서만 다 나오길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토플로 말씀드린 최소한 110점, 탭스는 최소한 예전 걸로는 850점 정도, 탭스 850점 정도는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외부 지문, 안 배운 지문이 나올 수 있고 배운 지문도 선생님들이 변형을 좀 하십니다. 집어넣는 경우에 좀 다 변형도 하십니다. 추론, 예, 추론이 그 다음에 어휘입니다. 어휘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어휘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좀 공포에 떠는 이유 중에 한영이든 대원이든 공포에 벌벌 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휘입니다. 어휘. 예, 어휘를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변별 낼 수 있는 건 어휘밖에 없습니다. 어휘. 예. 그래서 1, 2등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어시 압도적입니다. 일단 압도적이란 말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1, 2등급은 사실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예. 제가 보더라도 참 영어 잘하는구나. 그래서 딱 수업 들어가면 대원외고 내신 딱 하게 되면 딱 몇 명은 딱 티가 나. 얘는 해외 살다 왔고 그래서 너 해외 살다 왔지? 네, 그렇습니다. 딱 티가 나요. 예, 딱 티가 납니다. 그런 친구들은. 예. 3, 4등급은 이제 기본적 영어 실력은 우수하긴 하나 논리력이 좀 약한 경우가 논리를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예. 아까 심영작 나온 영어과는 2학년은 심영작이 있습니다. 영어과 가는 친구들은 별도 영어과의 어떤 그 영어가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단 문법하고 어휘는 탭스 베이스입니다. 네, 탭스 베이스가 되고 독해하고 일단 리스닝은 토플 베이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짬뽕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난도 추로 학습하셔야 되고요. 예, 네. 뭐 저희가 지금 수업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대원외고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작년도 문제, 1학년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food influences our lives too much greater than the wisdom of that saying suggests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음식의 영향력을 해놓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구체적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서술하셔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문장은 어렵진 않지만 대원외고가 대원외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A, B, C, D 이 문장마다의 연관성, 이 의미를 얼마나 깊이 있게 보냐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A는 C고 F는 E냐.
G는 BK에 포함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가 쉬워 보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내는 건 논리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논리성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가 요즘에 이제 강남 일반고가 특목고하고 굉장히 그 비슷하게 쫓아온 건 맞는데 여전히 추론 문제에 있어서는 외고가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고 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추론을 많이 크리티컬 리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IB 같은 글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또 1, 2, 3, 4 나오고 또 여기 제가 나를 캤는데 어떤 질문이 있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나오면 찾아서 고쳐라. 이렇게 나와. 문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플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문법을 잘 하셔야 돼요. 문법 태. 그래서 제가 성문 종합 하라는 건 뭐냐면 깊이 있는 독해하고 문법 탄탄하게 다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건 문과 쪽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쨌건 외국을 가겠다. 그러면 일단 깊이 있게 하세요. 깊이 있게 하시고 깊이 있게 가시는 게 고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이 아까 UD가 원하는 그대로 가셔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원외고나 추론 문제 굉장히 길면서도 까다롭게 나오는 게 이렇게 대원외고 추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말을 찾아 어법에 맞게 한 단어수 넣으시니까 어휘 문법이 스트레스. 2학년 작년 2학년은 다 이렇게 뭐죠? 어휘 문제가 앞쪽에 다 나왔어. 어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어휘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A와 D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E는 to the flex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결국은 1학년이나 2학년 뭘 강조하는 대원외고는 논리성을 굉장히 강조한다. 그리고 또 뭘 강조하다? 문법적인 부분도 강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요거죠? 추론적인 부분들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연계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강독과 어휘 압도적 잘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 유형도 많이 나옵니다. 수능 같은 거. 어휘 문법을 극상위권들은 어휘 문법 싸움이 됩니다. 극상위권들은 추론을 잘해요. 근데 결국 어휘 문법에서 승부가 난다. 네. 간단히 정리해 드렸고요. 한영외고. 한영이 일단 좀 어려워요. 한영은 일단 굉장히 길죠. 나중에 이제 문제지를 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요번 중간고사 끝나고 또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올해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깁니다. 한영외고 1, 2등급 맞는 친구들, 제 제자 중에 100점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한영이 워낙 어렵죠. 근데 100점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송파에 있는 모 중학교 여학생이에요. 워낙 유명한 친구, 제가 말을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오픈하기는 좀 힘들고, 워낙 유명한 친구여서 워낙 잘하고, 그래서 어쨌건,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송파에 있는 뭐 학생인데, 어쨌건, 그 친구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40개, 일반적으로 39개 정도 맞습니다. 한영외고는 탭스가 완전히 좀 셉니다. 한영은 탭스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뭐가 들어가면 문법 되게 잘해야 된다. 문법이 그대로 나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법 프린트를 되게 세게 줍니다. 문법 프린트가. 그래서 문법을 좀 잘해야 돼요. 문법을. 그리고 한영이 올해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형태의 어떤 문장을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시나 일단 고전 텍스트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다양화되면서 입시 쪽, 수능 쪽을 조금 더 예민해지고 있는 것이 한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은 일단 요약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요약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논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영외가 어떻게 좀 수능 1등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한영을 좀 작년에 지원한 친구들 보니까 좀 걱정되는 친구 좀 많았습니다. 1등급이 안 되면은 외고 가면 안 돼요. 사실 보면. 탭스 독해. 몇 개 맞는지 보세요. 37개 이상 나와야 1등급 쪽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한영에서 100점 맞은 친구입니다. 자, 외고에 들어와 본 중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추론 문제. 이렇게 했죠. 100점입니다. 100점이에요. 거의 뭐 찾기 힘든 친구입니다. 내신 등급도 워낙 유명해서 제가 뭐 좀 다 말씀드리기 먼하고. 자, 그래서 저하고 이제 수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영어를 괴물처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 유학파가 아닌 제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유학파가 아니어도 100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러니까 외국 갈 때 해외 고주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다음 탭스 문법은 솔직하게 말하면 학교 실습 존재가 작년까지 아니었는데 이제 나옵니다. 해야 되고. 자, 보면은 독해를 방해하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탭스 문법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문법 하셔야 되고. 그다음 어휘. 자, 토플 탭스를 선택한 이유. 외고지문 출제 빈도수가 높은 어휘가 탭스다. 저한테 수업을 배웠는데 모르겠어요. 제 수업 방식은 마인드 맵식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도움이 됐다. 한영외고시 어려운 이유. 본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 선지 다 대여섯 줄이고 보면 등장하지 않는 안 배운 단어들이 있다. 결국 어휘와의 싸움이다.
대원이든 한영이든 그 1등급들의 싸움보다 어휘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되게 잘못 알고 계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예. 외고 준비할 때 진짜 잘못 알고 계신 게 너무 많고 학원들도 예, 그냥 막 그냥 뭐 예, 그냥 셀링하는 부분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알고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3학년들 진짜 지금부터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탭스 어휘와 추론을 공부하게 되면 고3 모의고사 수능까지도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하고 한영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빨리 정하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성문 종합 영어 나옵니다. 성문 종합 영어. It is remarkable.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처럼 많은 전쟁에서 the people, 패배한 사람들이 이겨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요런 글들이 연대 UD에 나오는 거, 이게 IB와 연관되는 고전 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종합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중1, 2들은 시간 되실 때 종합을 하십시오. 제가 확실히 계속 저희 2학년 지금 특목 자사보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많은 반성도 하게 되고, 강사로서 많은 반성도 하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텍스트를 준비해야겠다. 게으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주는 것만큼 이런 걸 다 소화를 해내거든요. 예. 인간의 평등 문제라든가 프랑스 혁명의 문제라든가. 여기 보시면 no one after that. 그 누구도 결국 가난한 사람 단지 페이브먼트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프랑스 혁명의 어브젝이 무엇이냐. 이런 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예. 아이들 그런 걸 다 흡수해냅니다. 예. 그래서 좋은 텍스트를 많이 읽히시는 게 좋고, 특히 외국을 가신다고 했을 때는 성문 종합만한 텍스트는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예. 저도 겨울에 그 한영외고 그 친구가 1등급 맞는 친구니까 그 친구도 이걸 했거든요. 하면서 얘기가 쌤 저는 중학교 때서 우리 때는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한영외고가 워낙 어렵긴 한데 이 텍스트로 공부했으면 자기가 지금 뭐 잘 나오긴 하지만 더 편하게 준비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합을 하고 가시는 게 1, 2학년들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외고생들 제가 이제 벌써 한 6, 7년 넘게 제가 지금 외고,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KNS 어학원을 통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좋은 대학도 가고 합격도 많이 했는데 1그룹은 어떤 친구냐. 원어민 수준 영어를 구사하면 영어로 토론이 가능한 문학작품을 다독한 학생. 이 친구들이 일단 1그룹입니다. 거의 등급이 일단 1등급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다시 한번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디베이트가 수월하고 그 다음에 영어 토론이 가능한 문학 작품을 좀 많이 읽은 친구,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친구 여기다 뭐만 하는데 여기다 문법하고 어휘만 좀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그룹 토플 탭스 고득점자들, 토플 탭스에 익숙하고 문법이나 단어 암기에 익숙한 학생, 얘네들은 일단 뭐냐면 이 그룹인데 여기 충분히 1그룹과 1등급을 놓고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은 뭐다 강독을 좀 많이 하면 됩니다. 아이들 사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1등급이 우선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 수능 1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이 그룹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외고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친구들이고 여기서는 가시되 등급을 맞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그룹 친구들, 네이티브 스피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등급 도전할 실력이 충분합니다. 예. 근데 이 친구들은 어휘나 일단 문법, 오단 분별력이 약합니다. 예. 그래서 약점에 대한 전략적 영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이런 친구들은 탭스의 문법 어휘가 도움이 되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토플 탭스의 어떤 고득점자들,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못하는 건 아니죠. 다만 문법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1그룹에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실력 확보하는 게 되게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학작품 타임 같은 걸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 4등급은 일단 수능에서 일단 좀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일단 저희가 이제 여기 박빈아 선생님 IB 있고 그다음 저 매튜 선생님 IB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이제 그 매튜 선생님이 IB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텐데요. IB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이죠. 문학 작품 그다음에 철학, 문학 철학을 읽고서 이런 거에 대해서 라이팅을 쓰고 선생님하고 또 영어로 직접 토론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피러싱어 같은 경우도 뭐냐면 동물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IB입니다. 그래서 IB가 너무너무 중요한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저희 매튜 선생님 오셨는데 IB 수업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듣고요. IB 수업 잠깐하게 수업을 듣고 소개 듣고요.
좀 계속 한번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USB now? Okay. 그래서 그 매춘 선생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혹시 IB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한번 여쭤보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y name's Matthew, and I have been doing these IB programs at KNS for a number of years now. So even though we're calling it IB, we have been running these kinds of classes for at least 9 years now. Just as a quick introduction, IB, the goal of our IB class is to prepare students to study whatever they need to study. It's a kind of all-around class because we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We want to be able to prepare the students for studying in WEGO, the JASOGO, or even just in the regular high schools. So our IB class does include grammar and nation-style reading, vocabulary, as well as English language arts that we do in the IB class. 예,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을 준비로 지금 현재 IB 수업을 하고 계시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Moving on here. So basically what we're doing right now is we are focusing on 4 main areas, I would say. One is IB textual analysis. And basically what this is just a way of understanding anything that the students read, thinking about the author, thinking about what the author is trying to do, and looking at all the clues that give them information about what's in the text. 텍스트를 분석하면 작가의 의도라든가 모든 텍스트에 있는 그런 클루들을 통해서 작가 어떤 의도로 활용하는지 그런 것도 우선 분석을 하게 되고요. This is about the first grade, right? Right. 예, 1학년 교재입니다. What is your main point, teaching point? 주로 이제 많이 이제 가리키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I guess maybe I can just contrast it. And the main difference is over the years I've made a lot of Sunung practice reading question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ve realized is sometimes students focus too much on the inner parts of the passage and they don't think about the entire passage as a whole. 예, 선생님이 이제 수능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도 많이 만드시고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전반적인 걸 보지 못하고 이제 부분적인 지역적인 부분에 많이 이제 좀 치우치는 걸 봐서 이제 그런 부분들 교정하는데 좀 주로 많이 집중하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And being able to think like that kind of holistically is actually how you get the answer and how you eliminate wrong answers. So it's very much about teaching them how to read at a very sophisticated and analytical way. And figure out things. 굉장히 좀 정교한 어떤 독해를 통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문제가 이제 나오면은 그런 오답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게끔까지. And then it means a little bit like close reading and fast reading as mixed. Yes, yeah, very blended. 예, 그래서 blended style reading이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빨리 읽는 거 속도과 어떤 정도를 같이 이제 병행한다라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Okay, we have the from first grade, third grade. Okay. Yeah. It's about the first grade. Yeah. Right. Yeah. So, and I've used these kinds of materials before. So we do this kind of analysis using what we call critical media literacy. So critical media literacy. 그 다음에 where we analyze different forms of media. This year we've done advertising images. We've done 광고 이미지와 그 다음에 blogs, Instagram, Twitter, the social media environment. 예,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것도 다 그런 걸 통해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And also we use The Hunger Games. Which is a great dystopian novel and has a lot of issues about media. So all of our materials are interconnected. 요즘 외국에서 인기 있는 게 어떤 디스토피아 관련된 작품들인데 이것도 이제 그뭐 기버 같은 경우 대원에서 많이 읽었던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Yes. And Day One dystopian is very popular. Very popular. 대원의 선생님도 이제 대원 학생들이 그런 디스토피아 같은 거에 대한 소설 많이 한 거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if they attend this class, then they are already prepared for the high school curriculum already. Exactly. Yeah. The whole class is a kind of preparation for whatever they need to do, whether it's a science high school or a language high school, or even just a public high school. It doesn't matter. It is prepping them for any possible English language situation. 예, 그래서 뭐 어쨌건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준비하시는 그런 리딩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So, and I'll just go through Okay. through the details here.
So IB textual analysis, we've mentioned critical media literacy and analysis, and then also writing and speaking. So I work a lot on persuasive essay writing. So we do get into rhetorical strategies, teaching the students how to write and speak.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쨌건 쭉 말씀하셨지만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말하기와 그냥 어떻게 설득적이게 말을 하고 어떻게 설득적인 글을 쓰느냐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 Using the classical methods of persuasion, ethos, 이게 전통적인 pathos. 어떤 그 고전적인 설득 방법인데 이게 pathos, emotion, ethos, credibility, okay. And, go ahead. and the beauty of writing this kind of thing and teaching them how to write it is it also helps them learn how to identify it. So as they're learning about the methods of persuasion and they practice it, it also shows them how to see it in the things that they read and experience.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결국 설득력의 글을 쓰면서 자기의 읽는 글을 갖다 조금 더 그렇게 좀 제대로 아이들한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And again, with the critical media literacy, students are very much immersed in media environments. And right now, this is a big concern with educators, is how do we teach students how to be critical of the media that they encounter in their lives? 그래서 지금 좀뭐 이런 어떤 그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크리티컬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그 제가 요와 이제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걸 갖다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가리키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고에서 많이 가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UD에 나오는 나중에 특기자 전형 외고를 가시게 되면 UD를 갖다 외고에 가서 이제 4점대 안쪽에 드시게 되면 연세 UD를 공부하게 되는데 I think it's closely related with the 언더우드 UD actual questions. Yeah. It requires students to be more critical about their lives and right? Can you explain a little more? Yeah. 예, 그러니까 UD에서 원하는 것도 크리티컬 띵킹이거든요. 아까 이제 그 플라톤의 동굴의 짐을 주고서 그걸 크리티컬 분석하게 원하거든요. 예. Yeah, it's kind of like teaching mental thinking habits about when you look at ideas or you look at a passage or you look at a question. It's sort of being able to think abstractly. 추상적 사고 능력을 이제 결국 필요한 것이다. And put things in a context of other things that they know. So it is very much about training a kind of a certain style of thinking, which are the same style of thinking that they need for the interview process as 예, well. 그러니까 그 연세대 UD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사고, 그다음에 어떤 그 사고든 걸 어떤 특정 맥락에 두면서 그걸 갖다 비판적으로 일단은 사고하고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그 IB 클래스에서 이제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And it's also very fun. The students really enjoy taking apart these things, and there's no reason that learning English can't be really enjoyable. I think it should be fun, actually. I think students learn more that way. 예. So this is just a quick example of an Instagram post that we've been analyzing. 자, 이런 부분을 같이 분석하면서 수업 진행한다. 오케이. This is a poem that we also analyze. We are doing more poetry these days because poetry is coming up on the students' tests and in the curriculum more So in they a lot of analyze schools. the poetry in the class. Yeah. 예, 그래서 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Then it is the four categories that they are using. Yeah, this is a structure that we use and apply to text. 예, 이런 방식을 이제 텍스트에 적용해서 이제 시를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And it's an IB approach, and it just says think about the audience and what's the purpose of the text, what's going on in the text, the content, the themes, the tone and mood. We get into close reading the language and looking at the different metaphors, and then the style and structure, how all of this contributes to the other ones as well. 오케이. And this is just another one, a Donald Trump tweet that we did, which was quite fun. Here's the novels. And again, we are using the novels to teach reading, advanced reading skills.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어드밴스 그 리딩 스킬을 좀 한 단계 수준 높은 리딩 스킬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So I studied the history of literacy research at the graduate level, and basically we looked at all these different habits that good readers utilize to become really effective readers. And so we've incorporated all of that into our
novel study. So the students are learning reading habits that they can then use when they read anything in the future. 학생들이 이제 좋은 어떤 리딩 습관을 길러서 이 모든 거를 책을 읽을 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And of course, how to study a novel, which students need to do. This is our Jungi Sam IB English. 중학교 2학년 3학년 IB 과정입니다. 오케이. We're doing The Things They Carried by Tim O'Brien, which is a series of interconnected short stories. So the students, because they go for Nation, some of them go out, then they can come back in and we can continue it. 예, 내신 때는 쉬었다 내신 이후에 이제 다시 진행이 되겠는데요. 오케이. And new students can also join at 네, any 새로운 time. 학생들 오셔서 수업 들을 괜찮습니다. 네. 예. And we do have a few students doing Nation right now and also still attending the Jungi Sam IB English class. And they're doing 여기도 내신 대야 yep. 여전히 내신이지만 지금 수업 듣는 친구도 있다고. and they're doing Night by Eli Wiesel, which is about the Holocaust. 오케이. 오케이. And yeah, this is sort of just an overview of what it can be applied to. But I guess the main point is that we want to just make the students ready for anything. These are uncertain times. Let's make sure that our students can just handle whatever they need to handle once they get into high school. 결국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떤 텍스트가 나오더라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것이 아이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네, 지금 선생님이 좀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좀 더 디테일, thank you very much. 예, 선생님이 네,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제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좀 생략을 했고요. 예, 생략을 좀 했고, 네, 그래서 IB는 일단 IB 아까 보셨지만 일단 내용 자체가 인문이라든가 시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이제 대원외고 내신 이런 걸 제가 보여드렸지만 일단 그런 걸 꼼꼼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리딩 머티리얼 양이 좀 절대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들은 반드시 IB를 좀 하시고 방학 때 성문 종합 같은 걸 통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당연히 꾸준히 문법 어휘는 하셔야겠죠. 예. 그런 부분 학생의 상황에 맞게끔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이게 네 아까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아까 했던 부분에 다시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나온 게 탭스 마스터하고 외고 전사고하고 이제 내용이 다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셨는데 일단 거의 비슷하긴 한데 요즘 외고 전사고반은 일단 외고 전사고반은 저희가 토요일 저녁에 하는 반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탭스 마스터반을 주중 저녁에 하는 반인데 그래서 양 자체가 일단은 탭스 마스터반이 좀 많고 다만 이제 외고 전사고반에 오는 친구들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친구 좀 많다는 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강독에 있어서 조금 더 강독이 하나 더 센 것이 추가되는 것이 외고 전사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제가 수요일 날 IB를 들으시고 토요일날 일요일에 있는 탭스 마스터반을 좀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일 날 IB를 하시고 토요일 날 탭스 마스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부분에서 문법하고 독해하고 이걸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은 탭스 문법 하시면 좋은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아까 대원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탭스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 틀린 거 찾으셔야 돼요. 그냥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대원에서도 좀 밑줄 쳐놓고 찾으라 했는데 탭스는 밑줄이 없습니다. 훨씬 어렵죠. 예. 그래서 일단은 외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탭스 문법 하시면은 외고 내신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문법하고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이 당연히 이제 독해하고 어휘가 되겠는데요. 네.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이제 보셨지만 41번부터 50번이 좀 어렵습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41번부터 50번까지는 밑줄이 없기 때문에 밑줄이 없는 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네. 자, 어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는 일단 탭스 어휘를 하시게 되면 외고가 하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입학 테스트 반영에 입학 테스트 하셔야 되고요. 현재 수능 심화반이면 외고 불가능일까? 불가능은 아닌데 불가능 아니죠. 아직 중이면 시간이 많으니까 뭐 지금부터 죽도록 해야죠. 뭐 예. 지금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저쪽에 강동구에 있는 학생이에요. 강동구에 있는 학생인데 우선 그 학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영외고에서 지금 압도적인 1등급입니다. 근데 얘가 중2 때 왔는데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거의 밑에 반이었던 것 같아. 예. 근데 어머니 어떻게 오시게 됐냐면 과외 선생님이 대치동 가라 그런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근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거의 밑에 반이니까. 근데 내신은 상위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고 간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예. 받아서 하는데 정말 성실해요. 얘는 주는 거 그대로 정말 그 강동에서 오면서도 결국은 이 친구가 정말 지금 1등급 하는데 어머님이 동생도 보내는 거야. 동생도 보내면서 저희 KNS 애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다 잘 나오는 게 어쨌건 그 탭스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2 심화반이시더라도 일단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좀 불가능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2학년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예, 절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예, 잠깐 샜는데 자 어휘 말씀드릴게요. 어휘는 일단 수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이렇게 돼요. 어휘가 제가 이런 질문 냅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래요. 프라우드가 세지면 프라우드가 세지면 뭐가 되니? 제가 질문을 냅니다. 자부심이죠. 자부심 세지면 뭐가 될까요? 자, 프라우드가 세지면 뭐가 될까요? 가끔 어머님들이 답을 주세요. 뭐죠? 에러건 오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예. 이게 부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프루가를 아끼는 건데 아끼는 게 지나치게 너무 세지면 뭐가 돼? 인색하게 되는 게 스틴지. 그리디가 좀 세지면 커비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걸 빼앗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뭐냐면은 이 수업 시간에 뭐냐면 유추 형태로 가리키고요. 자, 그다음 루시드 멀키는 반이어 관계입니다. 루시드 멀키는 트랜스페런 뭐가 되죠? 명료한, 불명료한, 투명한, 불투명한 뭐가 되죠? 오펙이라는 단어가 오겠죠. 예. 뭐뭐는 중얼거리다, 불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명료하게 말하는 건 뭐죠? 아티큘레이시 되겠죠. 단어가 일단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ucid, murky, transparent, opaque, 그 다음에 articulate, 뭐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단어 접근 방식은 이렇게 유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무식하게 막 한 단어씩 암기하 그건 안 돼요. 예. 확장이 돼야 됩니다. 상위권들은. 예. 그래야 그 많은 단어를 커버가 하는 것이지 무식하게 한 단어씩 암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상위권들은 반드시 어휘 수업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극상위권들 어휘 수업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어휘 수업 듣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저희 애들이 머리가 쫙 그게 돼요. 아까 그 한영외고 학생 그 얘기 했었죠. 마인드맵 방식이 자기가 학교에 나오는 어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갖고 자기가 준비를 한 겁니다. 예.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어휘 접근은 툴이거든요. 네. 최상위권 진입 위해서는 반드시 고급 어휘 확장이 되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어휘는 뭐 암기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까 보셨지만 어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고급 어휘는 수업을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예,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외고 수업을 하게 되면은 예, 어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3도 한 50% 정도는 저도 어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휘고요. 외고에서 1, 2등급 하는 친구들이 방학이 되면 가장 선호하는 수업이 어휘입니다. 어휘. 예, 어휘예요. 어휘가 항상 대원의 영어과 친구들이 특히 선호하는 게 어휘 수업입니다. 네, 어휘입니다. 어휘. 네.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알고 계신, 이게 아까 이제 스타트 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 토플이면 다 되니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 그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예.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일단 문법 어휘를 탄탄하게 하시면서 다양한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해는 뭐 저 개인적으로 탭스 독해를 우선 좀 권해드리긴 하는데 이건 꼼꼼하게 보는 어떤 훈련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이 그 탭스고 탭스는 수능하고 일단 유형은 같습니다. 근데 탭 선택지가 좀 까다로워요.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이 자체가. 예. 그래서 이게 내신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쫙 줘놓고 선택지 자체를 갖다가 약간 좀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어떤 탭스 독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실제 텍스트에서는 실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텍스트에서는 예, 좀 긴 지문을 주고요. 나오는 질문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어떤 질문을 주냐면은 아까 한영의 그 대원외고나 한영에 나온 이런 아까 대원외고 문제하고 비슷하죠. 예, 실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내용 비교 문제 나오지만 이런 거죠. 저자 의도를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저자는 이걸 언급했는데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걸 언급했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 가물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악구를 갖다 짜 있는 친구들만 답할 수 있는 그런 걸 물어보고요. 예. 이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용적인 걸 굉장히 꼼꼼하게 깊이 있게 본 친구들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그 텍스트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탭스 마스터반이나 전사고반 다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십시오. 예. 여기 아이들이 그 외국 가서도 되게 선호하고, 예. 아이들이 이걸 계속 제약하면서 원하는 수업인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는 처음으로 알았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서포트라는 것이 뭐뭐지 아니더라. 그가 거절했을 때 뭐죠? 그것을 위해서 연설해달라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가 도와준다는 것이 뭐가 아니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여기 보면 단어가 뭐 wholehearted, 뭐 fleeting, have, fleeting, 사라지는 뭐 이런 단어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 본인이. 문장은 짧지만 여기에다 본인이 뭐냐면 문장을 완성해야 됩니다. 자, 그 어떠한 것도 그의 무책임함을 더 잘 뭐하지 않았다. 뭐보다? 딜레이보다. 자, 그가 몇 주 전에 약속했던 아이템을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그 어떻게 딜레이한 것보다 그의 무책임을 더 잘 뭐하는 건 없더라. 찾아내야 됩니다. 단어가 뭐 conspicuous, epitomize, conscientious, 난이도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를. 네.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 오시게 되면은 좀 어휘가 굉장히 깊이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고 전사고반도 그렇고 이제 탭스반도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탭스 독해는 기본적으로 가면서 크리티컬 리딩, 그 다음에 고전 텍스트 같은 걸 저희가 추가해서 같이 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현재는 요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가면서 점점 요걸 저희가 집어넣게 됩니다. 예. 탭스 독해,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딩, 그리고 예, 수능 킬러 문학 이런 부분들, 그 다음 고전도 같이 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동의어 쪽, 동의어 반의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는 이런 뭐죠, 어근 중심으로 해서 또 가르쳐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obscure는 모호한, obsolete은 예, 이거 모호한, 예, 구식의, obliterate 없애다, 망각의, 무딘, 완고한, 집착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개통을 잡아갖고 단어를 갖다 다 학생들하고 좀 이제 완성하는 그런 단계를 갖게 되고요. 예. 예, 어휘를 좀 굉장히 좀 세게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간 외고 전사고 탭스반 쪽에 오시게 되면은 다른 학원과 가장 큰 차별화된 점은 어휘 수업을 한다. 예. 왜? 고등학교 가면은 일단 어휘 싸움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외고 내신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정도로 하는 데는 없어요. 예,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여전히 어머님들도 저희 학원에 계속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가시면은 켄에서 잘 배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제가 대원에서 1등급하는 친구들 가르치면서 느낀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어휘, 그다음 문법의 틀 같은 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외고 준비하시는 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영어 학습입니다. 이거 단위수가 높습니다. 단위수가 워낙 높아서 영어 잘하셔야 됩니다. 강독 중심을 하면서 문법 걸 탄탄히 하고 당연히 어떻게 IB는 필수다. 예. IB 정도는 하고 가야 됩니다. 예. 최소한 양심입니다. 문학이라든가 철학 학습하고 가셔야지 문학 철학 그런 것도 학습 안 하고 외국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막말로 하면 뭐죠? 이과 가는데 과학 과목 같은 거 안 하고 가는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최소한 그 정도는 예의고 성문 종합 영어 정도 보고 가는 게 예. 지금 성문 종합을 대치동이 어느 순간부터 안 하는데 그만큼 대치동 수준이 싸구려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외고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영어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하시고 그다음에 생기부 관리 하셔야겠죠. 예. 그다음에 자소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소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또 나중에 하겠지만 외고에서는 자소 제일 잘 쓰셔야 돼요. 자소 잘 쓰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잘 쓰셔야 됩니다. 외고 자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갖고 자소서 면접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인문학 독서 하셔야겠죠. 예, 독서. 자, 이거는 독서를 하셔야만 논리성을 기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텍스트가 나왔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 나온 걸 그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그 괴물이라고 불렀을까? 괴물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그럼 왜 굳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왜 메리 셸리 이렇게 비판적일까? 왜 그럴까? 이 작품이 왜 뜰까? 다양한 어떤 사고를 하려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무엇보다 결정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일반고 강남을 갈지 외고를 갈지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특히 더 이제 2020년이니까 올해 들어간 학생들 중에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갑자기 준비해요. 갑자기. 예. 그래서 얘네들을 보니까 수업 시간에 보니까 휘문이나 단대 가는 애들보다 영어가 떨어져. 근데 또 외고를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제가 올해 1월, 2월 커리큘럼을 짜줬는데 어머님, 아버님 전화 오는 집에서는 애가 못 버틴다는 거죠. 막 우리한테 애가 신경질 내는데 어떻게. 그리고 두 분이 하여튼 뭐 저한테 막 전화 계속 하시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일단 가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예, 빨리 결정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재학생들은 뭐 지금 현재 소장님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컨설팅 활용하시면 무료 상담이니까 무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학년들은 자 학년별 로드맵입니다. 1학년은 영어 기본 기한사 IB하고 일단 요거 토플이 됐던 뭐 탭스가 된 성문 종합이 됐던 이렇게 IB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요. 2학년 IB하고 탭스 같이 가셔도 좋고 성문 종합 이렇게 좋습니다. IB하고 종합 좋습니다. 일단 IB가 기본입니다. IB가 기본. 중3이 되면 이제 거기 선택하셔야겠죠. IB 수업 탭스를 할지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맞는 대원은 문학책 읽어야 되겠죠. 한영외고 어휘 되게 셉니다. 이런 부분들 거기에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NS 어학원 외고 대비 수업 특징입니다. 일단 저희 아까 말씀드린 매튜 선생님, 박민환 IB 선생님들이시죠. 이분들 매튜 선생님은 뭐 UD 뭐 전국 1타입니다. 뭐 외고에서 난다긴다는 친구들이 인터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중3이면 나중에 외고 가셔서 고3이 되면 또 보시게 돼요. 만약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라고 합니다면 박민환 선생님 연세대 UD 나오신 분입니다. 저희 탭스 마스터 선생님들은 이미 외고 각 정교권들 다 가르쳐 봤고요. 탭스만 들으시는 분들은 방학 되면 외고 애들 옵니다. 외고 재학생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대강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탭스 마스터, IB, 토플, 심층 독해, 심화어휘, 성문정어, 문법 천재 다 외고 학생들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데이터가 많이 있고요. 자소서하고 면접 이런 거 다 저희가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고 전사고반이라고 또 있고요. 외고 전사고반 토요일 저녁에 하는 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진짜 뭐 외대부고 가는 친구들하고 같이 또 붙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부분이고 작년에 저희가 외대부고를 좀 많이 가서 입안에서 외대부고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뭐 대원 한영 학생들도 많았는데 어쨌건 일단 그 요즘 분위기가 일반고 분위기긴 하지만 특목고를 가겠다 싶은 친구들 중에 극상위권 학생들의 분위기가 좀 물씬 났던 부분이고 텍스트 하나 갖고 40분 동안 서로 굉장히 이렇게 같이 학생들 토론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수업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대학교 수업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이 입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외고 전사고반이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탭스에다 강독이 들어갔다는 게 조금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시간표는 토요일 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목 자사고반은 월금 화목, 월금 화목 5시 반부터 9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의 반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 일요일 9시부터 2시, 5시 반 이렇게 저희가 탭스반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생기부에서 정리한 게 하나 나왔는데 저희 소장님이 정리하셨는데 외고인데 이 친구가 전교과가 1.8입니다. 이 친구가 들어간 학교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최초합. 그죠? 외고에서 1.85 주요 교과 국영수사과가 이제 1.6이었습니다. 외고에서 1.6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연대 활동 우수 최초합 다 추합이고 제가 이 친구를 1년 반 정도 가르쳤습니다. 이 친구는 모 외고 전교 거의 1등이죠. 제가 이제 1년 반 정도 가르쳤는데 정말 그 컴퓨터 같은 친구였고 이 친구 노트를 따라서 가르치면 다 등급이 다 잘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교과 우수상, 수학교육에서 3회, 학력진수 뭐 이런 것도 너무 우수했던 학생들이고 이게 보면 예.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 목표가 확실했고 나는 서울대 가야겠다. 예. 가야겠다. 그리고 한눈 파는 게 없었고 그다음에 일단 목표가 또 확실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시험 보기 전날인데 선생님 뭐 단어를 쭉 주면서 이 동요를 다 찾아달라 그러고 제가 밤새 공부했던 그 찾아서 준 적이 있었는데 욕심도 굉장히 많고 예. 예. 모든 학생들의 이러한 어떤 내신이 나와서 진짜 이런 어떤 뭐죠? 예. 원하는 모든 대학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중학교 때부터 고3이 될 때까지 보는 학원이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 보는 학원들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재현 소장님 컨설팅이 있고 대입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기자도 상담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수 면접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 외고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3 IB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셔도 되고요. 예. 외고 준비면 토요, 외고 전사고 IB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예, 제가 좀 전에 해드렸죠. 예, 뭐 어머님이 정확하시네요. 네, 네. 고등관은 중1 수업부터 가능한 거 아니면 중1은 관이 다른. 중1은 지금 현재 예, 저희가 KFC 건물 있죠. 예, 저 초등관 네, 2층에 현재 있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정리한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저희가 2시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자, 어머님들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제가 답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예, 자, 어머님들 맨 처음부터 질문하셨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IB 오늘 질문이 많으셨는데, IB 하셔야 됩니다. 자, IB, 자, 정리하겠습니다. IB 하셔야겠죠? 예. IB 해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좋고요. 정말 좋고 외국 학생이 하시면 나중에 연세대학교 UD 우리 아이가 3점대 4점 안에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UD를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 미래의 어떤 연대 UD 특기자까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걸 그리고 IB를 하시면 외국 내신도 준비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좋아. 외국하는 학생 무조건 필수. 매수 선생님, 빛나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뭐죠? 성문종합. 성문종합은 뭐다? 크리티컬 리딩 능력 기를 수 있다. 고전을 보고, 예, 고전. 이것도 뭐다? 연대 UD에 나오는 고전.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 외고에 나오는 크리티컬 리딩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성문 종합이다. 예. 텍스트의 싸움이에요. 결국 얼마나 그 중학교 내내 얼마나 깊이 있는,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 텍스트를 읽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내가 비판적으로 해석해내느냐. 이게 결국 어떤 외고 준비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플 탭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텍스트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을 기르려고 노력했느냐. 그리고 학원도 얼마나 다양한 텍스트 학생들에게 주면 사고를 유도했느냐. 이게 결국 승부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성문종합이 어떻게 보면은 IB 전 단계라든가 IB를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문종합 영어 수업이 별도로 수업이 있는 건지 IB에서 병행되는 건지요. 성문종합은 현재 저희가 토요일 저녁에 문법 수업만 있고요. 저희가 방학 때 일단 독해하고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2 종합반을 중간고사에 입반 테스트 가능합니다. 1사그룹을 중2, 중3 어느 시점 기준으로 봐야 할 것? 중3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3 기준으로. 예. 중3 외고 합격했을 때 기준으로 제가 4그룹으로 이제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좀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방송이다 보니까 오픈하지 못한 부분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데스크에 555에 4569, 555에 4569로 이제 메모를 남기시면은 제가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재원생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학원에 예, 뭐 찾아오시건 네. 뭐 메모를 남기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고는 어쨌건 굉장히 많은 고민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지원하는 고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면 중3 학생들은 예, 충분히 고민하시고 예, 선택의 후회가 없이 그 다음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아직은 당장에 가능은 아니니까 준비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영어 실력 기른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 결정하셨다면은 일단은 예.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고 결정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예, 저희 KNS 어학원을 활용하시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입시에 예,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은 더 없으신 거죠? 예, 제가 답은 다 해드린 거죠. 외고 전사고 탭스 마스터 수업 내용이 다르냐? 예.
외고 전사가 조금 더 강도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드렸었죠. 예. 수요 토요일 다 될 수 있는 조합이냐? 예, 토요일에 예, IB가 낮이고 저녁에 외고 전사고인데 네, 뭐 가능은 합니다만 네, 일단 네, 답을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자, 다음에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국제고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하진 않고 있는데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좀 예, 저희가 국제고 쪽은 데이터가 솔직히 많진 않아요. 이제 외고 쪽은 저희가 차고 넘치는데 예. 저희가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준비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통 서울 국제고 쪽을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네 저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대원외고 한영외고 분석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원외고 한영외고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지 요런 주제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그때 또 오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접근 방향 또 대비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